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 한일 관계는 최근에 그 좋았던 분위기가 좀 전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이게 지금 보시는 기사가 중국 그 한 언론사에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9월 29일 이후로 그 한국이 그 대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한다는 그 내용의 그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두 나라가 좀 가까워지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으로 그 중국의 그 대극동아시아 정책은 그 한일 간의 관계를 그 이간질을 해서 이제 떼어놓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권 바뀌고 나서부터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 그 일본으로부터 다 지금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이제 교류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거 보면은 북한하고도 좀 열리는 분위기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 기자회견에서 뭐, 빨리 뭐 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그 일본 총리가 그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흔치는 않은 이게 좀 경우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게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배경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 이제 계속 저기 그 뺨 맞고 그다음에 뭐 중국한테는 뭐 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어저께 그 중국 언론사에서 나온 건데 그 미국이 그 일본하고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측에서 좀 그 수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미국이 그 발표한 내용이 협상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수정을 뭐 요구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그 기존에 이제 15%로 그 협상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 어저께 이제 미국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거기다가 이제 15%를 추가로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깔려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말 그대로 이제 일본에 어떤 그 목줄을 이게 쥐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표가 뭐냐면 이제 그 일본의 그 식량 자급률을 나타내는 표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65년도 이래로 이제 계속 떨어져가지고 2020년대에는 이제 30%대까지 내려온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3대 곡물을 얘기하면 쌀, 밀, 옥수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쌀은 100%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밀하고 대두, 옥수수를 거의 이제 대부분 수입을 하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듯이 밀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전량을 수입을 하고 근데 미국은 뭐 당연히 뭐 그렇고 이제 캐나다랑 호주도 미국의 그 최우방에 속하는 국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나라들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대두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옥수수도 미국에서 이제 과반을 수입하는데 물론 브라질이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곡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입원이 그 미국과 이제 미국 그 최우방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건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이제 상당하게 이제 민감한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상황에서도 뭐 쉽게 그 테이블에 올려놓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떤 대화를 할 때도 이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뭐 이런 배경에서 근데 뭐 이렇게까지 미국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음?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는 뭐 한국하고 일본을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기사냐면은 그저께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나고야 시장이 그 시황위 요하 정시 난징 후에프자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호적인 그 남경시하고 교류를 재개하기를 뭐 희망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제 일본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걸 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보면은 뭐 중국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지난달 25일에 그 중국에서 개봉한 그 남경사진관이라는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 2차 대전 직전에 그 중일 전쟁 당시에 그 일본군이 그 중국 그 남경시에서 그 행했던 그런 그 행위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게 한 열흘 좀 더 된 기간 동안에 그 영화 판매 그 티켓 판매 수입이 한 15억 위안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국 그 영화 티켓 값을 그 50위안 정도로 잡으면 그 한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가 본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배 정도 되니까 대략. 그러면 우리나라 그 관객 수로 그걸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대충 나오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좀 뭐 바탕하에서 이게 한국과는 그 일본인과 관계 개선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중국이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를 이간질을 하려고 하고 그 미국도 그거를 이제 거둘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직접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직접 하지 않더라도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뭐 형제 국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중국은 그 한일 관계의 밀착을 이렇게 막기를 그러니까 원하고 그 사실 미국도 한일 관계가 이제 그 너무 가까워지는 거는 솔직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못지않게 쓰이는 게 신경 쓰이는 게 인도인데 어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하고 한일 합작 세력을 같이 이제 상대해야 되는 아주 그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그 단독으로도 이제 그렇게 쉬운 국가들이 아닌데 두 나라가 이제 합작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게 껄끄러워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중국은 이게 한국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이제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 미국도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를 그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서로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조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그 전 세계 이제 조선업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업이 한국에서 이제 가지는 그 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반도 그 유사일에, 그러니까 사상 이게 최대 레버리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사실 그 특정 국가가 이렇게 피부로 이게 그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조선업이 없으면 그 해군이 없는 거고, 해군이 없으면은 국가가 존속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해군이 없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뭐 물건을 들이고 뭐 내올 수도 없고, 그러면은 국가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뭐 그런 뭐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뭐 연합을 해가지고 조선업에 대해서 어떤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거 미국은 이거 상당히 골치 아파가 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게 조선업이 사실상 그 전멸한 상태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국 아니면 일본에서 배를 구해야 되는데 둘이 연합해가지고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되면 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 중국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한일 관계가 어? 강하게 밀착되는 거는 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간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주고 쟤는 안 주고, 음? 그 얘는 때리고 쟤는 안 때리고, 그리고 뭐 얘가 쟤한테 잘못했다고 소문내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내보냈을 때 그 일반 대중들은 그 언론이라는 그 괴물이 그 가지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 메시지를 갖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는 정말 식은죽 먹기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